캐나다 로키 산맥의 한 스키장.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일하던 승태는 여전히 적응 중이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지 1년.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겨울 시즌 동안 스키장에서 일하기로 했다. 매일같이 눈을 치우고 스키 장비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어울렸지만 가끔 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느껴지는 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승태, 점심 뭐 먹어? 또 내 이상한 국물 나오는 컵라면? 매번 같은 말을 던지며 웃는 동료 조슈아. 그는 승태가 점심으로 자주 먹는 육개장 사발면을 늘 놀리곤 했다. 승태는 농담이란 걸 알았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씁쓸했다. 왜 다들 한국 음식은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음식을 시도하려다 결국 다시 육개장을 선택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자 퍼지는 익숙한 향기가 마음을 달랬다. 그날 저녁 동료들은 휴게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승태, 한국 음식 좀 소개해봐. 너희 나라 음식들은 항상 맵다면서? 조슈아가 다시 물었고 이번엔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다. 승태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다음 쉬는 날 내가 육개장 사발면 몇 개 가져올게. 한번 먹어보면 알 거야. 승태는 다음 쉬는 날을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다. 마침 근처 아시아 마트에서 육개장 사발면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여러 개를 구매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라면을 담은 가방을 들고 스키장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자 승태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한국 컵라면이야. 이름은 육개장. 얼큰한 국물 맛이 특징인데 한번 먹어보고 말해봐. 그는 동료들에게 라면을 나눠주며 뜨거운 물을 준비했다. 라면이 익어가며 퍼지는 고소하면서도 매운 향기. 이거 냄새 진짜 강렬한데?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조슈아의 반응에 다른 동료들은 웃으며 라면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 한 입을 먹은 동료 제이미가 외쳤다. 와,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매콤하면서도 깔끔하지? 다른 동료들도 한 입씩 먹으며 감탄했다. 이거 진짜 좋다. 약간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딱일 것 같아. 매운 줄 알았는데 국물이 깊은 맛이 있어. 근데 뭐가 들어간 거야? 승태는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경험하며 기뻤다. 그는 자세히 설명했다. 육개장은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라면인데 특히 국물 맛이 진해서 겨울철에 더 잘 어울려.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편이야. 그날 이후 동료들은 점점 더 육개장에 관심을 보였다. 승태, 그 라면 또 있냐? 라는 질문이 자주 들려왔다. 특히 조슈아는 내일도 가져와. 우리 손님들한테 팔아보면 어떨까?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승태는 웃으며 한번 해보지 뭐라고 답했지만 이게 진짜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조슈아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승태는 생각이 깊어졌다. 진짜 손님들에게 한국 컵라면을 팔아본다면 어떻게 될까? 평소 스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몸을 녹이려 휴게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핫초코나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곤 했지만 겨울 스포츠를 즐긴 뒤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음식을 찾는 손님도 적지 않았다. 승태는 매니저에게 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 휴게실 메뉴에 한국 컵라면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제가 몇 개 준비해봤는데 손님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매니저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승태의 열정적인 설명과 동료들의 추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럼 시범적으로 몇 개만 팔아보자.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자고. 다음 날 승태는 휴게실에 작은 코너를 마련했다. Authentic Korean Cup Noodles 육개장 사발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 아래에 육개장 사발면 몇 개를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시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낯설어하며 망설였다. 이거 매운 음식 아니야? 한번 먹어볼까? 그러나 한두 명이 국물을 한 입 맛본 뒤 감탄하는 모습은 금세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거 대박인데 추운 날씨에 딱이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죠? 저희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육개장 사발면 코너는 예상보다 빠르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를 원하는 스키장 방문객들에게
육개장은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동료 조슈아마저 웃으며 말했다. 승태, 이거 내가 날 놀라게 한 첫 번째 일이야. 인정한다. 정말 맛있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승태는 자신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캐나다에서 알리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작은 성공은 더 큰 반응을 불러오며 곧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육개장 사발면 코너가 입소문을 타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더 흥미롭게 흘러갔다. 한 손님은 라면을 먹은 뒤 승태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걸 우리 가게에서 팔아보면 어떨까? 여기에 유통 채널이 있어요. 승태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사온 거라 유통 채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날 현지 블로거 한 명이 스키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육개장 라면 코너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와, 이거 완전 특이하다. 겨울철에 따뜻한 라면을 먹는 스키장이라니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그녀는 라면을 시식한 뒤 자신의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렸다. 캐나다 스키장에서 만난 한국의 맛. 매콤한 육개장 라면은 눈 내리는 날 최고의 간식이라는 문구와 함께였다. 이 게시글은 금세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육개장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고객들은 블로거의 후기를 보고 한국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라며 휴게실을 방문했다. 매니저는 승태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승태, 너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 이걸 정식 메뉴로 추가해보는 게 어때? 승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자신의 점심으로 가져온 컵라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승태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라면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사실 한국에는 육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면이 있어요. 불닭볶음면처럼 더 매운 라면도 있고 짜장라면처럼 달달한 종류도 있죠. 이에 조슈아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음엔 다른 라면도 가져와. 이제 한국 라면 전문가가 되려면 다 먹어봐야겠어. 스키장은 어느새 단순한 겨울 스포츠의 장소를 넘어 작은 한국 문화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었다. 승태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좋아했던 이 작은 컵라면 하나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육개장 사발면 코너가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스키장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에는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간마다 라면이 동이 날 정도였다. 이제 스키장 휴게실에서 육개장 라면 먹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라는 손님들의 농담에 승태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한국 라면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이야. 매니저는 본격적으로 육개장 사발면을 스키장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라면 코너를 더 넓히고 뜨거운 물 디스펜서를 추가 설치했으며 메뉴판에도 Try Korea's Best 육개장 Noodles라는 문구를 넣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고 SNS에서 사발면 인증샷이 올라왔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썼다. 여기가 캐나다 로키 산맥인가? 아니면 한국의 작은 거리인가? 뜨끈한 육개장 국물이 몸을 녹여주고 매콤함이 입맛을 돋운다. 한국 라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다. 라면이 너무 빨리 품절 추가로 공급할 방법은 없나요? 라는 손님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승태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는 한국 마트에서 개인적으로 라면을 사와서 사용했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 공급량이 한계에 달했다. 동료 조슈아가 말했다. 승태, 이 정도면 아예 한국 라면 수입 업체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더 많은 종류의 라면을 들여와도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말에 승태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육개장 라면의 유통 경로와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게 단순한 휴게실 간식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러던 중 스키장을 찾은 한 한국인 관광객이 승태를 찾아왔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육개장을 먹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졌네요.
혹시 한국 음식을 더 소개해 볼 생각 없으세요? 그 관광객은 한국 음식 전문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승태에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승태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관광객은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승태의 작은 라면 코너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스키장이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승태는 한국 유통업체의 제안을 받고 밤새 고민에 빠졌다. 캐나다에서 단순히 라면을 좋아하던 자신이 이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비즈니스까지 확장할 기회를 얻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섰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유학도 끝나지 않았고 스키장 일도 계속해야 하는데 다음 날 그는 동료 조슈아와 제이미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조슈아는 웃으며 말했다. 승태, 처음에 내 라면을 먹었을 때처럼 뭘 해도 넌 성공할 거야. 너희 나라 음식은 맛있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멈출 수 없어. 제이미도 맞장구 쳤다. 맞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어. 우리도 도울게. 승태는 동료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스키장에서 매니저와 긴 대화를 나누고 라면 코너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의 유통업체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갔다. 유학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었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경험하길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면 코너는 새로운 메뉴도 추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국의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같은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이 포함되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라면으로 입소문을 탔다. 이렇게 매운 라면은 처음 먹어봐요 라며 도전하는 손님들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 퍼졌고 승태의 라면 코너는 캐나다 스키장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키장 측에서 승태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가 매년 열리는 겨울 축제에 참여하는데 올해는 한국 라면 푸드트럭을 운영해보는 게 어때? 승태, 내 아이디어와 열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푸드트럭이라니. 승태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올랐다. 이건 단순히 컵라면을 넘어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릴 더 큰 기회가 될지도 몰라.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푸드트럭 운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스키장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의 매력을 느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푸드트럭 운영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승태는 단순히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푸드트럭 외관을 한국 전통 문양으로 꾸며보는 건 어때? 라면 판매만 하지 말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메뉴판을 준비해보자. 손님들이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즐길 수 있는 KPOP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보자. 승태는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하나씩 정리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푸드트럭 내부에는 한국에서 공수한 라면과 함께 작은 한국 소품들도 진열했다. 예를 들어 전통 한지로 만든 손거울이나 미니어처 한복 인형 같은 것들이었다. 손님들은 라면을 기다리며 이 소품들을 구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라면 판매와 함께 손님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가르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예를 들어 라면을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답하는 것이다. 손님들은 재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따라했고 푸드트럭은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한국 홍보 부스가 되었다. 축제 당일 푸드트럭은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외관과 라면을 끓이는 맛있는 국물 냄새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은 줄을 서며 사진을 찍고 라면을 주문하며 활짝 웃었다. 이게 한국에서 온 거라니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네요.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매운맛을 도전하고 싶어요. 라는 손님들이 도전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푸드트럭의 홍보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축제 측에서도 승태의 푸드트럭을 가장 독창적이고
인기 있는 부스로 선정하며 상을 수여했다. 축제가 끝난 뒤 승태는 매니저와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승태의 라면 코너는 더 이상 단순히 스키장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였고 승태는 이 다리를 통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푸드트럭으로 성공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은 승태는 겨울 축제 이후에도 스키장 주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이어갔다. 특히 주말마다 푸드트럭 앞은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스키장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손님의 글이 올라왔다. 푸드트럭에서 먹은 라면 때문에 배탈이 났어요. 위생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내용이었다. 글은 빠르게 퍼졌고 승태의 푸드트럭을 향한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며 분위기가 바뀌었고 일부는 너무 매운 음식이라 소화가 안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승태는 당황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 뿐인데 손님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철저히 위생 점검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푸드트럭에 사용된 재료부터 조리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지만 위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승태는 매니저와 상의 끝에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손님들을 초대해 우리 푸드트럭이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푸드트럭의 조리 과정과 위생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계획했다. 방송 당일 그는 동료들과 함께 라면 조리 과정을 세세히 보여줬다. 우리는 모든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며 철저히 관리된 물과 도구를 사용합니다. 손님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점차 안심하며 긍정적인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위생 상태 정말 좋네요. 다시 먹으러 가야겠어요. 매운 라면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건 개인 차이죠. 오히려 깔끔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오해는 서서히 풀리며 손님들이 다시 푸드트럭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를 제기했던 손님이 직접 찾아와 승태에게 사과했다. 제 소화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불편을 끼쳐 죄송해요. 대신 친구들과 함께 다시 와서 맛있게 먹을게요. 이 위기를 겪으며 승태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오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즐길 수 있도록 품질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이 경험 이후 푸드트럭은 한층 더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라면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승태의 열정과 진심을 경험하러 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스키장과 주변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푸드트럭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것을 넘어 승태와 대화하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특히 지역 방송국에서 승태와 푸드트럭을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방송국 기자가 푸드트럭을 방문한 날 카메라가 돌아가며 승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냈다. 처음엔 단순히 내가 좋아하던 육개장 라면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 번은 오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심과 정직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순간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든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방송 후 푸드트럭은 지역 명소가 되었다. 스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라면을 직접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관광객들은 푸드트럭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승태를 찾아와 응원을 보냈다. 여기서 한국 음식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육개장 사발면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승태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또 다른 영감을 얻었다.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더욱이
지역 경제 단체에서도 승태의 노력을 인정하며 지역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화가 캐나다의 지역 사회와 연결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다른 한국 음식들을 조금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비빔밥, 컵밥, 호떡 같은 간식도 추가 메뉴로 등장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새로운 음식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제 승태의 푸드트럭은 단순한 라면 판매점이 아니라 작은 한국 음식 축제의 장이 되었다. 어느 날 푸드트럭 앞에서 한 손님이 말했다. 승태, 너는 그냥 라면을 판 게 아니야. 한국을 이곳에 가져다 준 거야. 덕분에 여기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 고마워. 그 말을 들은 승태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 모든 건 작은 사발면 하나에서 시작됐지. 그는 자신의 초심을 되새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푸드트럭의 성공 이후 승태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다. 이제는 스키장을 넘어 더 많은 곳에서 한국의 맛을 알릴 수 있을 거야. 그는 캐나다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 라면과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투어를 계획했다. 첫 번째 투어 장소는 밴쿠버였다. 그곳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데 거리낌 없는 이들이 많았다. 승태는 푸드트럭의 이름을 K-Taste on Wheels로 변경하고 한국 전통을 반영한 로고와 디자인으로 푸드트럭을 새롭게 단장했다. 메뉴도 다양화하여 육개장 사발면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그리고 작은 떡볶이 세트까지 추가했다. 밴쿠버에서의 첫날, 승태는 긴장한 마음으로 트럭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 달리 사람들은 트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 너무 좋아요. 이건 꼭 먹어봐야 해요. 라는 손님들의 목소리는 승태를 더욱 설레게 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설명했다. 이 육개장은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이 특징이에요. 특히 추운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은 아주 매운맛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이 투어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지역 언론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다루며 캐나다 도시의 한국의 맛을 전하는 푸드트럭, K-테스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사람들이 그의 라면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승태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대사가 되어 있었다. 투어를 마치고 다시 스키장으로 돌아온 날, 승태는 푸드트럭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작은 사발면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승태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와 나라를 돌며 한국 음식을 소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푸드트럭은 단순한 이동식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함과 매력을 담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건 한 그릇의 육개장 사발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끝없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승태의 모습은 그가 꿈꾸는 더 큰 세상을 이미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